안녕하십니까. 옳치TV 대표원장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시현 원장입니다.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치과 치료보다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다 보니 개중에는 치아 하나쯤이야 하면서 문제가 생긴 치아를 내버려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임플란트 전과 후의 사례를 통해 임플란트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 이가 빠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셔서 이쪽에 보면 뼈가 많이 녹아서 턱뼈의 두께가 얇습니다. 이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를 빼고 방치를 하시면 치조골은 흡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긴 거를 심을 수가 없고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또 치조골 이식, 뼈 이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성된 보출물 사진입니다. 9개의 한 덩어리와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특수 임플란트 보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임플란트 보초를 끼고 빼고 할 때 환자분의 불편감이 적고 임플란트의 수명이 월등하게 오래가는 보철물입니다. 이 환자분은 하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치아가 1, 2년 후에 자꾸 흔들려서 처음에는 나사만 풀어진 줄 알고 나사를 몇 번 조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또 풀리고 반복을 해서 임플란트 픽처 자체가 파절이 됐거나 금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정밀 사진을 찍어본 결과 임플란트가 이렇게 파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 뒤에 임플란트는 깨끗한 임플란트고 요 앞에 임플란트는 이쪽 부분이 파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임플란트를 통째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시 식립할 경우는 원래 있던 부위에 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깊게 식립해야 되고 더 튼튼한 벽이 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완성된 임플란트 보초리 사진입니다. 이 구멍은 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입니다. 이 환자분은 우측 소구치가 빠진 지 오래돼서 방치하시다가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뼈의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아서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압거상을 이용해서 환자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부위에서 상악동을 거상합니다. 상악동이 거상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상악동이 거상된 모습입니다. 수압거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상악동을 이식하면 환자분의 불편감이 아주 적고 흡혈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성된 임플란트 크라운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깜짝 같은 모습입니다. 원래 기존의 뼈보다 이만큼 상악동이 거상되어 뼈가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측내는 하악 치조신경과 아주 가까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측내입니다. CT 사진을 찍어보니 하치조신경과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파절된 하악 제2대구치의 모습입니다.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하치조신경을 피해서 식립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혹시 임플란트가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임플란트만 식립을 하여도 20년 내지 30년을 지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증례는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다가 임플란트 크라운이 어느 날 빠져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 임플란트 크라운이 빠졌나 보니까 임플란트 뿌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나사가 부러진 경우였습니다. 여기 보면 임플란트 안에 부러진 나사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러진 나사를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모습입니다. 나사를 새 걸로 교체한 다음에 다시 크라운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내원하시면 나사만 교체하고도 치료가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계속 불편함이 있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식사를 하실 때 따끔따끔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하셨던 치과에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멋쩍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오셔갖고 생활하는데 그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다시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또 하셔갖고 나는 불편한데 왜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방사선 사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거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환자분에게 말씀드리고 나사를 제거해서 한번 빼보았습니다. 제거해서 보니 요 잇몸 밑에 부위에 요 하얗게 보이는 게 임플란트 머리를 기둥에 고정하는 본드입니다. 잇몸 밑에 숨어있던 요 잔여 세면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엑스레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치과 원장님께서는 이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면으로 인해서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잔여 세면을 오래 방치할 경우 처음에는 잇몸이 붓고 치은염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뼈까지 녹이는 문제로 점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원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이분은 본드를 제거하고 다시 끼워드려서 간단히 해결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런 보초를 하실 때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을 현재는 모든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남아있는 본드로 인해서 잇몸이 붓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옳지 치과에서는 이 세면을 쓰지 않는 그런 보철물을 장착하는 최신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있고 보철물이 있으면 이 중간에 이러한 장치가 들어가서 세면 없이 나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치은이 부종된 증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예전에 어렵게 상악 앞니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잇몸이 붓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기신 분입니다. 근데 타치과를 갔었는데 염증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실 때 너무 고생을 하신 분이라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 해결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제거하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치조골이 녹아내려서 소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잇몸을 제끼고 염증이 생긴 부위를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뼈가 다 녹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뼈가 다 녹아서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염증을 프라젠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깨끗이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한 후에 결손된 이 부위는 뼈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이 건강해진 그런 사진입니다. 다시 인상을 체득하고 기둥을 교체한 다음에 보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새로 제작한 임플란트 기둥과 보철물의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임플란트 전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